안녕하세요. 미국 바로 알기 6강 거짓말 제국과 하이브리드 전쟁 편입니다. 저는 코리아 국제평화포럼 이사장 류경환입니다. 오늘은 론 폴 미국 의원의 거짓말 제국과 진실 그리고 침략의 서곡 세기의 거짓말과 프로파간다 색깔혁명과 정권교체 그리고 미국의 추악한 두 얼굴 테러와 마약 하이브리드 전쟁 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40년 가까이 의정 생활을 한 대선 후보 론 폴은 퇴임 기념 연설에서 거짓말 제국에서 진실은 반역이 된다라는 용감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2년인데요. 최근에 론 폴은 다시 우리는 주류 언론이 떠받치는 거짓말 제국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 거짓말 제국에서 진실을 찾는 것은 도덕적 파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다라고 설파했습니다. 전 미국 국무장관이자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오는 우리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훔쳤다라고 CIA의 기능을 고백했죠. 아주 용감한 고백입니다. 록히드 마틴 군수산업체죠. 메릴린 휴슨 CEO는 나는 예멘 전쟁을 사랑한다. 큰 이익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미국 군산복합체의 현 주소이죠. 21세기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라고 하는 예멘 전장에서 이익을 내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한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그 위성국은 거짓말 제국이다. 우리는 서방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푸틴은 2000년 집권 이후에 약 6차례에 걸쳐서 EU와 집단 나토에 가입을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죠. 나토의 그 동진 약속 위약 같은 오랜 그 위약에 대해서 서방의 신뢰를 하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침략의 서곡, 세기의 거짓말과 프로파간다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대외 침략 전쟁은 항상 거짓 프로파간다와 조작과 함께 진행되었죠. 대표적인 사건이 1898년 메이노 사건과 미국 스페인 전쟁의 시발입니다. 1898년 쿠바 하바나항에 정박해 있던 메이노가 의문의 폭발 사고를 일으킵니다. 당시 미국 수병 266명이 사망한 대형 사건이었는데요. 미국은 이 사건을 조작해 스페인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당시 구암과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필리핀까지 먹게 됩니다. 베트남 침공 역시 마찬가지죠. 1964년 베트남 통킹만에 정박해 있던 미국 구축함 매덕스호가 의문의 공격을 받은 사실을 조작해서 베트남 침공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베트남은 프랑스로부터 해방된 이후에도 온전한 자주 독립이 약 11년 이상 지연되면서 이후 미국의 침공으로 약 300만 이상이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 후과로 인접 라오스와 캄보디아 역시 200~300만 이상이 희생되는 그런 역사의 아픔이 있죠.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상이 아직도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9.11 사건을 구실로 빈 라덴을 잡겠다며 아프간에 들어가죠. 당시 아프간 침공 전에 탈레반 정권은 5차례 빈 라덴 인도를 CIA와의 비밀 협상에서 제의하지만 거부당합니다. 미국은 살아있는 빈 라덴을 이용해 아프간 그리고 카스피해 지역의 석유와 탄화수소 자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2003년 이라크 침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빈 라덴이라는 구실이라도 있었지만 당시 이라크의 무진장한 석유 자원에 눈독을 들이던 미국은 국제적인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2년여 동안 약 900여 차례
조작된 이렇게 날조극을 통해 이라크 침공을 예비하고 결국 마지막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콜린 파웰 당시 미 국무장관이 유엔 회의석상에서 있지도 않은 대량 살상 무기라는 이렇게 핑계를 구실로 대면서 결국은 이라크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 대량 살상 무기 조작은 21세기 최악의 거짓말 중의 하나이죠. 미국은 역시 아프가니스탄처럼 당시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마지막 망명 제안까지 거부하고 침공을 결행합니다. 역시 이라크의 석유 자원 때문이었죠. 미국은 이후 20여 년 가까이 무자비한 학살, 난민을 양산하고 아부그라이브 그 유명한 교도소의 야만적인 고문을 관타나모, 쿠바 관타나모 미군 기지처럼 자행을 하게 됩니다. 이라크 약 30여 년 전쟁의 총 사망자는 24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시 미국의 침략의 전주곡으로 상대에 대한 프로파간다와 악마화, 이런 서방 주류 언론들을 동원한 조작이 선행되죠. 우리가 익히 보는 것처럼 발칸의 도살자, 중동의 살인마, 폭군, 독재자, 이런 누명을 씌워서 국제법을 유린하는 침공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화면 왼쪽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고슬라비아의 밀로셰비치, 90년대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 유고슬라비아가 당시 지정학적인 불안정 속에서 6개 나라와 코소보 7개 지역으로 쪼개집니다. 그 과정의 정정 불안정 등을 빌미로 밀로셰비치 대통령을 도살자란 핑계로 국제법정에 강제로 세우고 구금을 합니다. 국제법정에서 그 이후에 밀로셰비치는 무죄로 판명이 되었지만 그는 이미 2006년에 국제법정의 유럽 감옥에서 사망한 뒤였습니다. 오른쪽 위에 리비아의 가다피죠. 역시 중동의 살인마로, 북아프리카의 살인마로, 폭군으로 매도당했지만 결국 2011년 미국의 침공으로 살해되죠. 왼쪽 이라크의 후세인 역시 아까 말씀드린 과정을 거쳐 미국의 침공을 받고 미군에 의해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오른쪽 끝에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이죠. 역시 중동의 살인마로 매도당하죠. 2011년 미국이 색깔혁명을 통해 시리아의 무수한 테러리스트 조직을 집어넣어 약 국토의 70% 이상을 유린했습니다만 2015년 러시아군의 참전으로 기사회생하게 됩니다. 침공 직전인 2009년 서방 언론 대표적인 CNN이죠. 여론조사에서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중적인 지도자로 꼽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2010년, 11년에는 서방 여론을 조작해 희대의 살인마, 폭군으로 악마화하게 됩니다. 리비아 역시 아프리카 최고의 강소부국, 인구 당시 600만에 불과했죠. 강소부국에서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케이스입니다. 69년에 집권한 카다피의 이슬람 사회주의 혁명은 세계 정치 경제사의 가장 성공적인 실험 중 하나로 평가되었지만 2011년 나토 17개국 연합의 침공으로 잔혹하게 파괴됩니다. 당시 카다피 대통령이 성취한 것들은 전액 무상교육 무상의료, 그리고 신혼부부의 아파트 구입 5만 달러 지급, 전기는 무료였고 기름값은 리터당 약 160원에 불과했습니다. 아랍국으로는 독특하게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했고 인간 개발 지수와 일일 칼로리 섭취량 등에서 상당한 수준이었죠. 그리고 농업 비즈니스를 무상 지원했고 국영은행의 이 대출 이자율은 0%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가다피가 사막 지역에 거대한 인조강 관계 프로젝트를 실현해서 막바지 완성 단계에서 나토의 침공을 받고 파괴됩니다. 그리고 2011년 침공 직전에 전 국민에게 원유 자원을 세계 8, 9위 정도 매장량의 원유 자원을 다 이렇게 민영화해서 국민들에게 지분을 나눠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다가 역시 나토의 침공으로 파괴됩니다. 우리와 관련해서는 이 가짜 유엔 사령부가 문제가 되죠. 미국이 1950년 유엔 결의를 왜곡해서 다국적 군 사령부를 유엔의 이름을 도용해서 설립한 것이 유엔 사령부죠. 1975년 유엔 총회에서는 이 가짜 유엔 사령부의 해체 결의안이 2건이나 통과되었지만 미국은 결국 거부합니다. 현 주한미군 사령관 러 캐머런은 작년과 올해 미국 상원 하원 청문회에서 연거푸 유엔사는 유엔 기구가 아니라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사령부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 인도 태평양 쪽으로 나토의 동진을 밀어붙이면서 이 유엔 사령부를 각국의 병력 자원 지원의 통로로 삼고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까지 끌어들이면서 강화해서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의 돌격대로 삼으려는 구상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색깔혁명과 정권교체 공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색깔혁명의 정의는 자유주의적 구호를 내걸고 사회 정치 상황의 불안정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목적은 색깔혁명, 즉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시민혁명 시나리오 등을 이용해 헌법질서 기반 변화를 위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즉 폭력적인 정권 교체를 말하는 것이죠. 보스턴 칼리지 조교수 오루케에 따르면 비밀 정권 교체, 미국의 비밀 냉전이라는 저서에서 미국이 1947년부터 1989년 사이 정권 교체 시도를 64번 비밀리에 했고 공개 시도를 6번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전 세계에서 약 90차례 정권 교체 공작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리아가 정권 교체 이 색깔혁명의 종합 세트라고 불릴 만하죠. 아까 말씀드린 아사드 대통령에 대해서 서방의 주류 언론들이 집단적인 악마화 여론 조작에 나서고 시리아 내 언론과 야당을 조정한 시위 확산 그리고 폭동화 단계를 거친 후에 해외에서 용병 암살부대 그리고 IS 테러 조직의 단계적인 투입 그리고 부족 분쟁 중이던 쿠르드족 무장을 통해 시리아 전역을 무질서 상태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 시리아는 동시에 화이트 헬멧이라는 유령기구를 조작해서 화학무기 공격을 조작하고 외부로부터의 공습 그리고 침공을 통해서 직접 개입을 확산시키게 됩니다. 이 화이트 헬멧은 영국 정보부 출신의 창립자를 통해 서방 특히 유럽 각국들이 수천억 원을 지원해서 인권기구의 외피를 쓰고 폭력 반군들과 테러 조직들이 준동하는 지역에서만 활동한 특이한 조작 단체이죠. 시리아는 그 후과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난민이 되고 해외로 국내로 떠도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죠. 미국이 이러한 조작에도 정권 교체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쿠데타 공작까지도 벌이죠. 이 쿠데타는 의회 쿠데타, 사법 쿠데타, 그리고 군부 쿠데타 등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원유 국유화를 밀어붙이던 모사데크 총리를 축출한 1953년의 이란 쿠데타, 그리고 칠레 1973년 선거로 집권한 첫 그 사회주의 정권 아엔데 정권을 전복시킨 칠레 쿠데타가 유명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2014년 마이단 CIA 쿠데타로 우크라이나 선거로 선출된 민주정 합법정부를 축출한 마이단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쿠바, 파키스탄 등에서 연이은 쿠데타 시도가 있었죠. 우리와 관련해서는 가슴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5.16 쿠데타인데요. 당시 들레스 CIA 국장은 BBC 인터뷰를 통해서 재임 중 CIA의 해외 활동으로서 가장 성공을 거둔 것은 5.16 군사 정변이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12.12 전두환 쿠데타 역시 마찬가지죠. 존 위컴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박정희의 피살 이후에 가장 성공적인 미국의 한국 정책 가운데 하나는 전두환 정권의 수립이다.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 보람도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존 위컴은 한국민은 들쥐근성과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되더라도 따라갈 것이다라는 역사적인 망언을 남겼죠. 다음은 추악한 두 얼굴, 테러와 마약, 하이브리드 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시스의 창업자들, 국제 테러 조직의 창업자들이 부시와 딕 체니, 럼스펠드 등입니다. 여기에 콘돌리자 라이스, 힐러리 클린턴 등이 위크릭스가 폭로한 무수한 이메일 등의 자료들에 의해서 같이 폭로가 되고 있죠. 실제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세계 테러의 95%는 CIA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한편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전 총리는 현대 세계 테러의 뿌리는 이스라엘 건국에 있다라고 누차 주장하고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과 미국 제국주의가 유엔 결의를 조작해서 정착민 시온주의로 건국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후 이슬람 세계 약 20억 지역의 혼돈과 전쟁, 가전 분쟁, 지금도 이어지는 팔레스타인 학살의 뿌리가 바로 이스라엘 건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언론 비평가 제임스 캐리는 미국이 전 세계 쿠데타, 테러, 암살의 주요 선동자라고 규정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독립언론 글로벌 리서치에 따르면 CIA가 세계 마약의 90%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2001년 아프간 침공 후에 양귀비 경작지를 50배로 확대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997년 집권한 탈레반 정권이 양귀비 밭을 완전히 박멸했는데요. 2001년 아프간을 미군이 침공한 후에 불과 1년 만에 그 50배 이상 확장된 것입니다. 실제로 아프간의 양귀비 재배 면적은 2017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991년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간에서의 CIA 비밀 작전이 이 지역을 세계 시장 헤로인의 주요 공급처로 전변시켰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계 3대 아편 생산지인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미얀마 국경지대, 그리고 남미의 콜롬비아 등의 모두 중도 좌파 혹은 반제 반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러한 아편 공급지가 박멸되어 가고 있는 중이죠. 중국 외교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미국이 독보적인 마약 수요국이다. 전 세계 아편류 약물의
80%를 소비한다라고 공개했습니다. 실제로 2001년 미국의 아프간 침공 이후에 서유럽과 미국의 약물 중독자들은 아주 가파르게 증가했고, 지난 20, 30년간 미국은 약물 남용과 중독으로 약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과 민주주의 국가기금을 살펴볼까요? 하이브리드 전쟁은 직접 군사 침략을 제외하고 각종 선전과 정보전, 간접적인 봉쇄와 제재 등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추진하는 전쟁이죠. 이 전쟁의 선두에 선 것이 미국의 민주주의 국가기금 NED라는 조직입니다. 1983년 레이건 당시 CIA 외곽기관으로 창설되어 전 세계에서 친미 세력을 지원 육성하면서 반정부 활동과 쿠데타, 그리고 정권 교체 저강도 전쟁을 추진해 왔습니다. 칼 고시먼 NED 초기 회장은 전 세계 민주주의 단체가 CIA 보조금을 받는 것을 숨기기 위해 NED를 만들었다고 고백했죠. 이 거시먼 회장은 약 38년간 NED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전 세계 피로 물들인 정권 교체 공작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과거에는 CIA에 의해서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일이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서 진행된 것이죠. 한편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NED가 전 세계에 지원한 자금 총액은 약 7천억 원에 달합니다. 2014년 홍콩의 우산혁명 역시 민주화 시위가 아니라 국외의 비밀 세력에 의한 계획적인 사태라는 것이 BBC에 의해 드러났죠. 미국 정부가 2년 전부터 비밀리에 계획해서 1000명 이상의 학생 시위대 훈련을 담당했고, 최신 아이폰까지 지급하면서 미국의 정보 라인들이 개입한 사태였죠. 미얀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웅산 수치라는 인물을 민주투사로 내세워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같은 이 제국의 수장들이 반제 자주적인 군부 정권에 대항해 민주투사로 키워온 것이죠. 아웅산 수치의 별명은 미얀마의 힐러리라고 합니다. 전 세계 색깔혁명의 대부인 조지 소로스의 자금을 지원받아 100개 이상의 단체를 결성했고, 전성기 미얀마 내에 미국 NED나 소로스 자금을 지원받은 NGO 단체들은 약 2, 3천 개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거 역시 제국의 이중 기준이 적용되죠.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반제 자주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모든 선거는 불법이고 조작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죠. 미국의 경제전쟁 역시 불법 제재로 전 세계 40여 개국, 인류의 절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2019년 기준 국제 난민은 약 8천만 명, 현재는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분쟁 이후에 약 1억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 지출은 연간 9천억 달러를 넘어서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차상위 지출국 15개국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군비입니다. 전 세계 인류의 기아를 해결하는 데는 이 미 국방 예산의 약 3%인 300억 달러만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UN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은 2001년부터 19년 20년 동안 32만 6천 개 이상 매일 평균 46개의 폭탄과 미사일을 인류의 머리 위에 투하했습니다. 색깔혁명은 이제 총파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수호하는 국가가 아닌 그저 자국의 이익과 패권을 추구하는 제국주의 국가에 불과합니다. 언론인 크리스 해지스는
1941년 이래 미국이 개입한 쿠데타, 암살, 선거사기, 흑색선전, 협박과 납치, 반란 캠페인, 경제제재, 학살과 고문, 대리전쟁 또는 직접 침략 등으로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소련 해체 후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미국이 지원하는 다양한 색깔혁명이 발생했다. 정권이 전복되고 국가의 운명은 대부분 비극적이 되었다. 그러나 30년 동안 세계적인 색깔혁명을 각국은 두루 간파했다. 정치적으로 전염병 백신을 맞은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힘이 빠지고 패권이 약화되면서 간접적인 색깔혁명과 정권 교체 공작의 위력도 현저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바라알기 5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